경기 교육에 대한 지난 3년 동안의 교육에 대한 그 불만,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지난 3년 동안의 그 불만들, 교육계에서도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투영됐다고 생각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22년도 경기도 교육감 선거가 치열했는데 그때 단일 후보로 선전을 했지만은 좀 아쉽게 떨어져서 그거에 대한 동정심도 여기 들어가 있지 않냐. 그리고 정말 교육을 정치화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뉴라이트 문제라든지 역사 교과서 왜곡이라든지 또 지금 학폭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 지난번에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 이런 책들도 도서관에서 빼냈다든지,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나 교육 내용에 대한 정치적인 검열,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퍼져 나오면서, 그리고 아이들의 정신 건강이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교사들은 또 어떻습니까? 교권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학부모들은 29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교육비를 지금 투자하고 있고, 그러니까 교사, 학생, 학부모 누구도 만족스럽거나 행복하지 않은 지금 교육 현실에 대한 사실은 새로운 비전과 이런 어떤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이고요. 정치인 출신들이 교육계에 사실은 들어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반감이 있다. 교육은 교육자들이, 교육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초심들을 잘 읽으면서 저도 그 마음을 변치 않고 이번 그 선거나 여러 가지 준비에 임해서 좋은 결과를 내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은 학교 현장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학생들의 성장 단계에 대한 고민을 알아야 되고, 학부모들의 그 세심한 마음들을 알아야 되고, 교육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려고 할 때 그 프로그램을 알아야 되고, 정말 학교는 복잡다단하고 수많은 전문적인 그 관점과 지혜가 요구되는데, 정치인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네임밸류를 이용해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어서 그냥 말년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정치의 낭인들의 어떤 뭐 휴식처? 뭐 표현이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유형은 정거장 방식입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교육감 자리에 자기 그 위치를 잡고 있다가 그걸 활용해서 또 다른 정치적인 어떤 도약을 꿈꾸기 위해서 한다. 다시 말해서 학교 현장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요. 학교 현장의 변화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하는 것도 신경 쓸 틈이 없을 정도로 외적인 데 관심이 있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와서, 그리고 위에서 또 정책을 팍 내질러요. 현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정책이 들어오면은 현장에 맞지도 않은 정책들이 계속 현장을 왜곡시키는 그 경험들을 해왔던 거예요. 제가 정치인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이유는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휴식 공간으로 써서도 안 되고, 정거장 형태로 다른 자리를 찾기 위해서 중간 역할을 하는 자리가 돼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 엉뚱하게 현실에 맞지 않은 정책들이 내려가서 학교 현장을 계속 혼란하고 앞서 얘기한 행정 업무를 더 늘리기만 하고 학교 변화는 기대할 수도 없고, 두 가지 자리와 현장성 없는 정책, 이 두 가지 때문에 정치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평가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정치인들이 교육감에 도전하느냐? 그거는 이 선거의 맹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 정치인들은 이름이 알려져 있고, 그게 악명이 높던 무슨 좋은 이름으로 날려졌던 이름이 알려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선거할 때 그냥 그 이름 보고 찍기 때문에 그러한 그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나 국민들도 교육은 정치에 영향을 받거나 때가 묻으면 안 된다. 교육의 현장에서부터 교육의 관점, 교육 이론과 수많은 교육적 경험을 한 사람들, 교육계 내부에서 나와야 된다. 교육
논리가 아니라 정치의 논리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매우 많은 부작용이 있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절대 교육계의 정치인들이 좀 이렇게 기웃거리는 행위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지금은 보편적인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지난 2010년도 김상곤 교육감, 이재정 교육감으로 이어지는 민주진보 교육감들이 정말 열심히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혁신학교 정책을 쭉 추진해 왔습니다. 그게 한 2년 정도 지속되어 오면서 학교에 대한 많은 변화를 일으켰죠. 전국에 사실은 이 학교 변화, 교육 혁신의 선두주자로서 경기교육이 자리매김했었습니다. 이를테면은 폐교가 되는 학교를 혁신학교로 전환해서 그야말로 인기 있는 학교를 만들고 아이들이 참여하는 수업을 만들고 교사들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구성해서 밤을 새면서 공부하고 준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바꾸어 나가고 학부모와의 소통을 하면서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해나가는 그 경험과 그 성공의 사례들이 축적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전국 17개 나머지 시도의 교육청에서도 이런 혁신 교육을 추진해 왔고 그 문재인 정부 때는 교육부에서 혁신 교육을 아예 국가적인 교육 개혁의 방향으로 잡고 해왔는데 그게 이제 2022년도 보수 교육감이 들어서면서 이게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용어를 없앨 뿐만 아니라 그런 의지와 노력과 방향조차도 다 지워버렸습니다. 거기에 이를테면 혁신학교 지정 취소 또는 있던 걸 그냥 소멸시켰고요. 그 다음에 교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지원 프로그램들, 뭐 혁신교육에 대한 연수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졌고 또 학부모와의 네트워킹도 좋았는데 그런 학부모들과의 관계도 다 사라져서 정말 불통의 교육청이라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 2014년도에 전후해서 2011년도부터인가요? 교사들에게 혁신교육 전문가 과정을 개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혁신학교를 추진할 젊은 유능한 교사들을 한 20명 뽑아서 연구년 정도 주고 그 연구년 동안에 대학원 수준의 혁신교육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청에서 개설한 거고 저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그 당시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라고 하는 소장파 학자들을 모임의 연구단체가 그 프로그램을 맡아서 하는데 제가 소장이니까 직접 참여하게 되고요. 그게 한 5년 정도 제가 경기 교사들 특히나가 그 선구적인 어떤 혁신 교육을 주도했던 교사들을 만나고 공부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정말 교육에 대한 변화라는 것이 현장에서 교사들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경기교육과 인연을 맺은 계기가 되고 지금도 그 인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수원장으로 2015년도에 연수원장으로 가서 교사 연수 이 전체 프로그램을 개편을 시도를 합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방대한 조직, 관료 조직에 내 개인 혼자 들어가서 그걸 바꾼다는 게. 그래서 처음에 2년 일하려고 갔다가 안 되겠다. 1년 더 연장하자. 그래서 3년 동안 하면서 그 산하에 한 5개 정도 연수원이 있는데 연수원 프로그램을 바꾸고 조직을 바꾸고 또 여러 가지 운영 방식을 바꾸고 예산도 바꾸고 하니까 한 3년 걸려요. 그래서 현장 변화를 연수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이제 거기까지 경험하고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또 정권이 바뀌면서 문재인 정부 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으로 또 초빙을 받았습니다. 가자마자 그 유명한 포항 지진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수능에 대해서 찬성을 하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든 반대를 하든 그와 관계없이 약속되어 있는 수능은 한 치의 에러 없이 수행해야 되는데 땅이 흔들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연기하고 뭐 그러면서 대단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리고 마지막 해에는 또 코로나까지 왔습니다.
외국에서는 영국 이런 데서는 대학 입시를 못했어요. 시험을 못 치고 그냥 내신으로 하면서 난리 났는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수능을 안 한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폭동 수준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무조건 수능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능을 정상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6월 모의수능 출제인 2020년 4월부터 이제 고민과 준비가 시작되고 2022년 11월 중순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걸 기법을 뭐 처음엔 온라인 시험도 점검해 보다가 가림막도 설치하고 코로나 환자가 있으면 그 학생들을 수험생을 또 어떻게 병원에서 시험치게 할지 감독은 누가 할지부터 해서 뭐 온갖 지금까지 하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시험을 드디어 치는데 한치의 오차 없이 시험이 잘 끝났습니다. 문제 오류가 가끔씩 나는데 지난 제가 있을 때 4번의 수능을 했는데 한치의 오차 없이 잘 마무리하고 임기 원래 3년인데 3년 4개월 하고 다시 학교로 왔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캠프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 담당을 했던 본부장했던 보고되고요. 이번에도 역할을 제가 좀 했습니다. 나중에 뭐 없어졌지만 처음에 성장과 통합이라고 그 조직에서 교육 소위 말해서 공약을 기초를 개발하는데 참여를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사실은 이재명 정부의 첫 교육 공약은 그때 근간을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연구중심대학, 세계적 연구중심대학 10개 만들기 이랬는데 그게 나중에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약간 변형이 되기는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교사의 정치 기본권 회복, 그 다음에 민주 시민교육에 대한 강화, 그 다음에 지금 지역 균형 발전, 뭐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책임 교육이라고 할까요? 아이들의 학력 미달자라든지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아이들에 대한 적극 지원, 그다음에 특수교육에 대해서 국가 책임제 뭐 이런 얘기들을 그때 기초를 잡았던 것이 나중에 이제 공약으로 나왔는데 다시 말하면은 이재명 정부의 교육 정책의 기본 토대를 같이 만들었고 그 토대가 지금 이제 구현되는 과정에 있는데 물론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이 근본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바로 바꾸지는 못하고 있는 지금 시점이에요. 사실 교육부 장관보다 학교 현장에는 교육감 영향력이 훨씬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율로 보면 한 7대3, 8대2 정도로 교육감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그럼 교육감이 뭐를 해야 되는가 지금 이 시점에 정말 학교를 둘러싼 모든 환경 자체가 급변하는데 정말 내용이나 방식이 안 바뀐다면은 그 부조화로 인해서 학교라는 제도는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제도로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럼 학교가 사라진 그 사회는 과연 그러면 그런 교육적 기능을 인터넷이나 AI나 이런 기술공학, 에듀테크가 다 대응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학교라고 하는 제도, 교사와 학생과의 인간적인 관계, 친구와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계에 의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의 재설계 필요하다. 국가도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마스터 플랜을 다시 짜서 우리가 새롭게 교육을 통해서 국가 사회의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소모적인 교육에 대한 예산을 소모적으로 생각하는 경제학자들의 기본적인 논리가 그래 내가 봐도 소모적이네 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게임에서 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 교육을 통한 사회 변화, 교육을 통한 인간 성장에 대한 비전을 갖고 교육은 한 개인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되고 그런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런 근간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학교 교육이 해야 될 순기능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데 교육청의 교육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걸 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지금도 현장에 있는 교사들도 그런 것에 대한 뭐랄까요, 그 희망 이런 끈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 호응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교육청이 되도록, 또는 그런 교육 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게 앞으로의 과제고 그게 결에 해당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진보는 분열해서 망하고, 뭐 보수는 무슨 여러 가지 부정 때문에 망한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사실은 지난 2010년부터 2022년까지는 사실은 민주진보 단일 후보가 되어 가지고 경쟁력이 있고, 그렇게 해서 선택을 받아서 한 15년을 했는데, 물론 22년도에도 단일을 했지만은 뭐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 보름 만에 치러졌던 선거라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 이제 했는데, 앞으로도 당연히 민주진보 단일 후보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과정들은 사실은 정당도 없고 단일화를 좀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무슨 테이블도 없는 상태에서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각자가 이게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도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하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뭐 1, 2월 안에는 단일화할 것 같고요. 단일화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이제 국민들의 여론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정책 비전도 보고, 사실은 뭐 토론회도 하고 해서 좀 그 사람의 철학도 이해하고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것까지는 못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중지를 모아서 단일화 과정들을 가게 돼 있고, 그거는 뭐 충분히 그 희망이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단일화 안 되면은 이런 수많은 교육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나왔던 후보들이 갖는 비난이나 책임은 대단히 크다고 보고, 반드시 그거는 이루어야 될 어떤 첫 단추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2년도에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최종 후보로 현재 임태희 교육감과 대결을 했다가 사실 한 4% 정도? 그러니까 두 사람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46% 정도, 저쪽이 54%인가 뭐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4%가 왔다 갔다 하는 게임이어서 아쉽게 졌습니다. 그때는 제 교육에 대한 관점, 철학, 비전을 제대로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잘 알려지지 못한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많이 알 것 같습니다. 적어도 교육이 교육다워야 되고 학교가 학교다워야 되는데, 지금 지난 3년 동안에 경기 교육이 대단히 왜곡되고 추락을 했다. 그러니까 경기 교육에 대한 자존심이 상당히 꺾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있고, 저도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기 교육은 정말 세계 교육이 부러워할 정도의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교육적 역량들을 총집결해서 우리가 희망하는 그런 사회, 우리가 희망하는 그런 학교, 우리가 희망하는 그런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신감, 또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